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장소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는 청결하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나쁜 걸까요? 이 영상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기이한 문화 관습부터 믿기 힘든 일상 현실까지 이 나라가 얼마나 독특하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교통 사람들이 일상 통근의 일환으로 차량의 지붕이나 난간에 캐주얼리 오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방글라데시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교통 상황은 외국인들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나라의 도로는 세계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악명 높습니다. 수도인 다카에서는 버스가 노선 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승객들은 어떤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운전자들은 서로 부딪히며 앞서 나가기 위해 충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000대의 버스가 있지만 이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인구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입니다.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기차역에서 기차에 올라타며 이로 인해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경우에는 다카 북쪽의 미나이 지역에서 기차 지붕에서 떨어진 30명이 나무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다카는 세계의 리크샤 수도로 매일 약 40만 대의 리크샤가 거리를 누빕니다. 교통체증은 규칙을 무시한 채 혼란스럽게 흐릅니다. 50만 대 이상의 무면허 차량이 이 혼잡에 기여하며 신호등은 종종 장식용에 불과합니다. 이동하는 데는 보통의 2~3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도로의 혼란을 탐색하는 것이 혼란스럽다면 다카의 교통만큼이나 놀랍고 복잡한 관습들이 사람들의 개인 생활을 지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기대해주세요. 어머니와 딸이 남편을 공유하는 관습. 방글라데시에서는 매춘의 법적 지위가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은 많은 도전 과제가 따릅니다. 약 1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성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중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람은 약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충격적으로도 이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죄 판결률은 겨우 50분의 1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아동 결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의 소녀들이 15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며 80분의 2가 18살이 되기 전에 결혼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 더해 일부 원주민 공동체의 관습도 있습니다. 만디 부족은 약 2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인에게 놀라운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재혼을 원할 경우 그녀는 부족 내에서 남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종 이 남성들은 더 젊고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성의 딸이 그녀의 새 남편과 결혼하며 성년이 되면 그와 함께 가족을 이루는 것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깊이 뿌리내린 문화 관습이 방글라데시의 강력한 여성 지도자들의 부상과 어떻게 공존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러한 전통이 너무 깊이 뿌리내려서 바뀌기 어려운 것일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는 계획을 공유해주세요. 독특한 식사. 방글라데시에서 아침 식사는 독특한 행사로 보통 아침 8시에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판타라는 물에 담가 약간 발효된 쌀이나 물이라는 종류의 퍼프트 라이스가 포함됩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 점심은 오전 11시경에 이루어지는 반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오후 2시에 점심을 즐깁니다. 이 점심은 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잘게 썬 음식이 완벽하게 조리되어 제공됩니다. 저녁은 보통 밤 11시경에 이루어지며 우유와 쌀의 간단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방글라데시 식사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젓가락이나 숟가락과 같은 도구 대신 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식사는 쌀이나 차파티와 함께 맛있는 카레가 포함됩니다. 쌀이 제공될 때는 카레와 섞여 제공되며 차파티는 종종 빵처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대부분의 요리는 작고 섞기 쉬운 조각으로 준비되어 있어 쌀과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특히 조로키아 고추로 유명하며 이는 스코빌 열 단위에서 100만을 넘는 점수를 기록하여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확 시즌에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면 태양 아래에서 말리는 잘 익은 고추로 만들어진 밝은 빨간 카펫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매년 약 3,000톤의 빨간 고추를 생산하여 세계 향신료 무역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중요한 기여를 보여줍니다.
명품 브랜드의 사치 이 나라는 활기찬 문화와 분주한 시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제 패션 브랜드의 화려함과 많은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운 현실 사이에는 뚜렷한 대조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3,500개 이상의 의류 공장이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의류 생산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섬유 산업 지배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라와 에르메스와 같은 패션 브랜드와 관련된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의 많은 노동자들은 한 달에 100달러도 되지 않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급여를 받는데 자주 지연을 겪고 있으며 보험에 대한 접근이 없고 직업 안정성이나 미래 전망이 거의 없습니다. 2013년 다카, 사바르 지역에서 발생한 공장 붕괴 사건은 2,500명이 부상을 당하고 1,100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어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 대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방글라데시는 전통 의상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무슬림 남성들은 롱 스커트인 룽기를 입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릎 아래로 내려갑니다. 공공장소에서는 편안함과 실용성을 위해 이를 말아 올리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이슬람 관습의 영향을 받아 눈만 드러나는 검은 의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변복도 겸손 규칙에 적용을 받으며 두 조각 수영복은 드물게 착용됩니다. 대신 여성들은 해변에 갈 때 사리 아래 적절한 옷을 입곤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10초의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가로 저희는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지문이 없는 가족, 지문이 전혀 없는 매끄럽고 결점 없는 손끝을 가진 가족. 방글라데시 북부라이 지역의 셰이커 가족에게는 이 독특한 현상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피부 지문두로 알려진 드문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손과 발의 피부가 건조하고 땀을 줄여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과열로 인해 기절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지문은 전화잠금 해제부터 여행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셰이커 가족에게 1년의 독특한 도전 과제를 제공합니다. 2008년 방글라데시가 모든 성인 시민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을 때 당국은 아프의 아버지인 아무 셰이커 씨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문 없음이라는 메모가 적힌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여권과 운전면허증에 지문 도장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무 씨는 의료위원회 증명서를 제시하여 여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불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지만 경찰에게 정지당했을 때는 2번이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손끝을 보여주고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016년까지 방글라데시 정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지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SM카드 등록 관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프는 자신을 위해 SM카드를 구매할 수 없었고 모든 남성 가족 구성원은 지문이 있는 아프의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된 SM카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도전 과제는 셰이커 가족의 비범한 경험을 강조하며 드문 유전적 상태가 지문에 크게 의존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독특하고 때로는 좌절감을 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핑크 궁전 또는 아산만질로 알려진 이곳은 다카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궁전은 단순한 역사적 랜드마크가 아니라 건축의 경이로움과 섬뜩한 신비가 어우러진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그 선명한 분홍색은 일반적인 고풍스러운 건물의 차분한 색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마치 꿈같은 품질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산만질의 건축 양식은 인도 사라센, 유럽, 그리고 무굴 스타일의 요소가 결합된 매혹적인 혼합입니다. 이 독특한 융합은 장엄하면서도 다소 불안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이 궁전은 다카의 권력 있는 나와브들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후 궁전은 쇠퇴하게 되었고 결국 점거자들의 임시 거처가 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의 상징에서 쇠퇴하는 그림자로의 변모는 그 매혹적인 매력을 더해줍니다. 2000년대 80년대에 이 궁전은 복원되어 박물관으로 개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원에도 불구하고 아산만질은 여전히 슬픔을 간직하고 있으며 유령의 존재와 그 주변의 격동적인 역사에 대한 지역 전설이 그 감정을 더합니다.
궁전의 독특한 밝은 외관, 혼합된 건축 양식, 그리고 화려함과 쇠퇴가 얽힌 과거는 아산만지를 진정으로 신비로운 장소로 만들어주며 방글라데시에서만 찾을 수 있는 많은 이상하고 귀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핑크 궁전이 잊혀진 시대를 상기시키는 섬뜩한 기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부리간가 강은 현대의 방치의 상징으로 아름다움과 역사가 끔찍한 현실로 바뀌어 믿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죽음의 강 한때 다카의 생명줄이었던 부리간가는 통제되지 않은 산업화와 도시 확장의 비극적인 결과로 무생물에 오염된 물줄기로 변모했습니다. 한때 수많은 수생생물로 가득했던 부리간가는 현재 건기에는 사실상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강의 물은 종종 피치 블랙이며 주로 섬유 및 가죽 산업에서 발생한 독성 화학 물질과 처리되지 않은 하수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오염물질이 혼합물은 강을 생명에 대한 위험이 아닌 문자 그대로의 죽음의 강구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앙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산업들은 거의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강에 직접 폐기물을 계속 투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법규는 존재하더라도 거의 시행되지 않습니다. 비판자들은 즉각적이고 극단적인 조치가 없다면 부리간가와 방글라데시의 다른 강들이 곧 잊혀진 과거의 기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리크샤 아트 방글라데시에서는 거리에서 정말 독특하고 생동감 넘치는 광경인 리크샤 아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문화 현상은 나라의 사이클 리크샤를 굴러다니는 걸작으로 변모시키며 각 리크샤는 독창적이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술 형식은 2000년대 중반에 등장했으며 종교적, 정치적, 대중문화의 강렬한 혼합입니다. 볼리우드 스타의 묘사에서부터 고요한 농촌 풍경, 신성한 종교 상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예술 작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고 영적 보호를 제공하며 방글라데시의 정신을 구현합니다. 이 리크샤의 밝고 대담한 색상과 비전통적인 구성은 환상적인 시각 경험을 창출하여 평범한 탑승을 상상력의 세계로의 여행으로 변모시킵니다. 현대화와 상업화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풍부한 전통을 감소시키려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크샤 아트는 방글라데시 정체성의 강력한 표현으로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 생동감 넘치는 예술 형식을 보존하고 축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이 나라의 문화유산의 소중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떠다니는 채소 정원 방글라데시의 중심부에는 거의 믿기 힘든 놀라운 농업 방법인 떠다니는 채소 정원이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바이라 또는 다프라고 불리는 이 정원들은 3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 지역의 도전적인 환경 조건에 대한 훌륭한 대응책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수생식물인 수련, 대나무, 그리고 즙과 같은 자연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물의 수위에 따라 상승하고 하강하여 방글라데시의 저지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홍수를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정원의 진정한 기이함은 그 떠다니는 성격뿐만 아니라 심각한 생태적 문제를 이 점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수련은 많은 지역에서 성가신 침입 잡초로 여겨지지만 이 정원의 기반이 됩니다. 한때 수생 생명체를 위협했던 것이 이제는 전통 농업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서 채소와 작물을 재배하는 기반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떠다니는 정원들은 단순한 농업에 기발한 요령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회복력과 창의성을 증명합니다. 방글라데시가 점점 극단적인 날씨에 직면하면서 짧지만 강렬한 몬순 시즌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전통적인 농업 방법이 점점 덜 유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떠다니는 정원 덕분에 농부들은 땅이 몇 달 동안 침수되더라도 오크라, 시금치, 그리고 호박과 같은 필수 작물을 계속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혁신은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이 떠다니는 정원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2015년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유산 시스템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국제적인 인정은 방글라데시에 떠다니는 정원이 전 세계의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모델로서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떠다니는 채소 정원이 방글라데시 농부들의 환경적 도전에 대한 창의성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한편, 자해의 의식은 이 나라의 문화적 직물에서 훨씬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영적 헌신이 매혹적이면서도 논란이 되는 관행과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자해의 의식 방글라데시에서는 외부인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독특하고 강렬한 전통이 있습니다.
특정 시아파 이슬람 공동체에서 아슈라 기간 동안 자해의 의식이 두드러집니다. 이 관습은 타트비르 또는 잔지르자니로 알려져 있으며 참가자들이 칼로 자신을 베거나 체인으로 자신을 때려 이맘 후세인의 고통에 애도하고 연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맘 후세인은 무하마드의 손자로 카르발라 전투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의식은 종교적 의미가 깊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극단적인 자해로 간주하고 지지자들은 이를 깊은 헌신의 행위로 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순위 이슬람이 주류를 이루지만 이 관습은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그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충전된 성격으로 주목받곤 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치유 관행과 관련된 다른 형태의 의식적인 자해가 있으며 지역 치유사인 카비라즈가 질병을 치료하거나 악령을 쫓기 위해 소규모 자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종교적 신념과 지역 관습과 얽혀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방글라데시의 독특하고 때로는 기이한 영적 풍경을 보여줍니다. 강에 대한 피 제물 방글라데시에서는 강에 피를 바치는 흥미롭고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이 나라의 문화적 직물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고대 관습은 일부 농촌 지역에서 여전히 관찰되며 오래된 애니미즘 신념과 종교적 관습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물을 희생하고 그들의 피를 강에 바치는 것으로 강의 신을 달래고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의식은 지역사회가 자연에 막강하고 종종 예측할 수 없는 힘에 대해 깊은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강이 일상생활과 영적 관습의 중심인 나라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외부인에게는 이상하거나 불안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고대 관습이 현대 생활에 어떻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관습은 점차 도시화된 지역으로 사라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마단 동안의 야시장 방글라데시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밤이 찾아오면 이 나라의 분주한 시장은 혼란스럽고 매력적인 다른 세계의 광경으로 변모합니다. 해가 지고 나면 생동감 넘치는 야시장이 열리며 생생하고 거의 초현실적인 문화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바다에 둘러싸여 각자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채로운 가판대를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공기는 튀긴 가지 조각, 깊이 튀긴 렌틸볼, 그리고 풍부하고 맛있는 고기와 렌틸 스튜와 같은 전통 이프타르 요리의 군침 도는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무굴 요리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정성을 다해 준비되어 이거한 군중에게 제공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금식을 풀기 위해 모일 때 분위기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축제의 생동감으로 가득 차며 라마단의 조용하고 반성적인 낮 시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소음, 인파, 그리고 압도적인 냄새와 시각의 조합이 어우러져 일상적인 속도가 완전히 중단된 듯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방글라데시의 생동감 넘치는 야시장을 배경으로 한 이러한 문화적이고 요리적인 전통의 독특한 조화는 다른 어떤 경험과도 다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글로브 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나라를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